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가지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28번째 시간으로 무한탐험의 행로이기에라는 스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한탐험의 행로이기에 박영구. 중국 송나라 때의 시인으로 서동파의 친구였던 황상국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사대부가 사흘만 독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언어가 무미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기가 가정스럽다. 이런 경험은 나도 가지고 있다. 다만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어느 날 무심코 거울을 보았을 때 거기 비친 내 얼굴이 마치 타인인 양 섬찟함을 느꼈던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지금 생각하니 독서다운 독서를 하지 못하고 잡다한 일 속에서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고서 보게 된 나의 얼굴이 그처럼 낯설게 보인 것은 아니었던가 싶다. 내가 나를 보기에도 그럴진데 남들인들 그때 내 얼굴을 보고 어찌 그 가정스러움을 발견하지 못했으랴 생각하니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사실 나는 황상국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다만 중국의 수필가 이머당은 그의 책 교양의 즐거움이란 장에서는 독서수를 말하는 가운데 황상국의 독서관을 소개한 것이 내게도 공감이 되어 그가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게 된 셈이다. 황상국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의 외모에 매력을 다하고 그 담화에 풍미를 더해주는 것 외에 독서의 목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은 없다. 사람의 외모는 태어날 때 작가의 이미 결정된 것이어서 외모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황상국이 말하는 외모는 매력이란 단순한 미모와는 그 의의를 달리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얼굴 모습 자체의 미추와는 상관없이 느껴지는 매력을 말합니다. 그 매력은 분이나 입술 연지로 치장한 얼굴이 아니라 진실일로의 사색으로 해서 만들어진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기 얼굴은 그 사람의 독서가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마당은 독서란 어디까지나 남의 권유에 의한다거나 의무적으로 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충고하였다. 풍미나 위민이 하는 것은 바로 독서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음식의 기호와 마찬가지로 취미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가장 위생적인 식사법은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것이다. 자기 소화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독서도 마찬가지 이치에서 많은 책을 접하다 보면 자기의 정서에 꼭 맞는 책을 만나게 마련이다. 이마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도할 만한 발견인 것이다. 한눈에 그만 사랑을 느끼는 사나이처럼 정신없이 그 책 속으로 자기를 몰입시키는 나머지 그 책에서 자기 혼에 알맞은 자양물을 골고루 흡수하게 된다. 그러다가 다소 실정이 나면 또다시 새 애인을 찾아 나선다. 이른바 책의 섭렵이다. 책의 섭렵으로 해서 만들어진 얼굴이 바로 매력있는 얼굴이며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말하고 싶어졌어도 이 글을 쓰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새삼스러운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만 하는가? 이 물음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는 왜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시시때때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그 같은 물음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답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까닭으로 해서 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왜 살고 있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문하면서 그 해답을 추구하자는 것이 작자의 독서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언뜻 생각하면 앞에서 언급한 풍민이 취민이 하는 이모당의 독서랑과 상충되는 것 같지만 좀 더 찬찬히 음미해보면 일치하는 말로 납득이 되리라 믿는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져보다가도 골치가 아프다는 생각에서 일상사의 일 속에 파묻혀 지내다 보면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만다. 그 일상사의 일들 속에서 순간순간 경의에 접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이나마 인생이란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기도 한다.
아침 출근을 하다가 이웃집 담장에 핀 나팔꽃을 보고도 경의에 접할 수 있고, 퇴근할 때 석양 하늘을 나는 기러기떼를 보고도 경의에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꼭 책을 읽는 행위만 독서는 아니다. 일상사의 일들을 보고도 경의에 접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읽는다는 행위에서는 독서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의와 부딪히면서 감동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인생 행로가 이모저모로 탐구하고 발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안에 하나의 우주를 지니고 사는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지니고 있는 마음의 내면 풍경을 글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세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글들을 일러 스필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런 글들을 읽기를 절기한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고 낚시를 가는 사람도 있고 등산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3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목욕탕을 찾아간다. 그래서 가기 때문에 산책을 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은 어뢰 목욕탕 가까이 있는 책방에 들르게 된다. 서가를 훑어보다가 어느 작가의 수필집 한 권을 빼서 목차를 살펴보다가 성이란 제목을 발견하고 가리키는 페이지를 들춰본다. 16살의 나이를 이빨청춘이라고 한다. 여자 나이가 16살이면 관연이라고 우리 선인들은 말했다. 관연한 처녀, 관연한 딸이라고 할 때 관은 지나갈 과를 쓰는 게 아니고 오이과 자를 쓴다. 관연이다. 그것은 여자가 오이를 수용할 나이가 되었음을 뜻한다. 오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나는 관연이라고 할 때 오이과 자를 쓰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무슨 년으로 그 자를 쓰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기에 그 나름의 지적 충족에서 오는 쾌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나의 지적 탐구의 호기심은 다른 책을 찾아보는 행위로 발전하여 관연이 왜 이빨청춘인가 하는 의문도 해답을 얻게 된 것이다. 과자를 파자하면 팔자가 두 개여서 팔청춘이 된다는 것이나 인생은 무한 탐험의 행로이기에 절대로 권태의 노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